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올리브 오일은 심장을 지켜주는 기름이다. 하루 한 스푼이면 만병통치다. 올리브 오일은 무조건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봐도 올리브 오일의 효능에 대한 찬사가 넘쳐납니다. 고혈압을 낮춰준다.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준다. 심혈관을 보호해준다. 이쯤 되면 마치 기름 한 스푼에 건강이 담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습관이라기보다는 의식처럼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마시고 샐러드엔 항상 듬뿍 뿌리고 볶음 요리나 계란 프라이까지도 올리브 오일 아니면 안 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올리브 오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먹든 무조건 몸에 좋은 걸까요? 사실 올리브 오일을 잘못 먹으면 우리 몸에서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유명한 지중해식 식단도 올리브 오일을 쓰긴 하지만 절대로 고온 조리에 쓰지 않습니다. 또 올리브 오일 보관법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도 많이들 모르시죠? 심지어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올리브 오일에 대한 오해를 낱낱이 밝혀보는 시간입니다. 알고 보면 무서운, 하지만 알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진실. 혹시 지금도 주방 어딘가에 올리브 오일 한 병이 놓여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그 병을 계속 둘지 아니면 바꿔야 할지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보관 방법입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아마 주방 조리대 옆, 가스레인지 옆에 투명한 병으로 그냥 올려두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병 뚜껑은 덜 닫힌 채로 햇빛과 열이 가득한 곳에 하루 종일 노출되어 있는 상태 말이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병 속에서는 기름의 죽음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브 오일은 굉장히 섬세한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주성분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9 계열인 올레산입니다. 이 성분은 열, 산소, 빛에 매우 민감해서 쉽게 산화되죠. 이 산화가 문제입니다. 산화가 일어나면 기름은 산패되며 과산화 지질이란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심혈관계 질환, 암, 치매 같은 퇴행성 질환의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강에 좋자고 먹은 기름이 오히려 병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문제는 냄새나 색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산패된 기름이라 해도 일반인이 냄새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많은 경우는 산화된 기름을 오랫동안 무심코 섭취하게 됩니다. 몸에 들어온 이 산화 지질은 누적되며 점점 전신 건강을 해치게 되죠. 더 충격적인 건 산화된 기름은 트랜스 지방보다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올바른 보관법,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어두운 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투명 유리병 제품은 보기엔 예쁘지만 빛에 의한 산화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둘째, 구입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세요. 기름도 신선식품입니다. 유통기한이 2년이라고 해도 개봉 후엔 2~3개월 이내에 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사용 후에는 뚜껑을 꼭 닫고 냉장 보관하세요. 올리브 오일은 냉장 보관 시 약간 뿌옇게 변하지만 그건 품질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닙니다. 되려 산화를 막아주는 좋은 보관법입니다. 넷째, 주방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곳, 특히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옆은 피하십시오. 습관적으로 조리대 옆에 두는 건 금물입니다. 보관은 꼭 차갑고 어두운 장소에 하세요. 이 보관법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올리브 오일이 정말 건강을 지켜주는 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바로 조리법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볶음, 튀김, 구이 등 다양한 요리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을 프라이팬에 두르고 요리하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사용법이 올리브 오일을 몸에 해로운 기름으로 바꿔놓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낮은 기름입니다. 발연점이란 기름이 가열되다가 연기를 내며 분해되기 시작하는 온도인데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의 발연점은 약 160도에서 190도 사이입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의 프라이팬은 중불만 켜도 200도는 훌쩍 넘고 센 불로 볶거나 구울 때는 250도 이상까지도 올라갑니다. 이때 기름은 급격히 산화되고 분해되며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대표적인 게 아크롤레인 에크롤린. 이 물질은 폐를 자극하고 눈과 코를 따갑게 하며 심할 경우 발암 가능성까지 있는 독성 성분입니다. 또한 고온에서 생기는 벤조피렌BenzoAPYREN이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명확하게 분류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건강을 위해 기름을 바꿨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써서 오히려 발암물질을 섭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 고온 가열은 단지 독성물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리브 오일 안에 들어있는 각종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 비타민이, 스쿠알렌 등도 열에 약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대부분 파괴돼 버립니다. 즉, 고온 조리에 올리브 오일을 쓰는 건 좋은 성분은 죽이고 나쁜 성분은 만들어내는 최악의 선택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세요. 아니, 올리브 오일이 건강에 좋은 거라면서요? 그런데 요리에 쓰면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올리브 오일은 차가운 요리에 생으로 쓸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즉, 샐러드에 뿌리거나 빵에 살짝 찍어 먹거나 조리가 끝난 음식에 가볍게 더하는 용도라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불 위에서 볶거나 굽거나 튀기는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조리에는 어떤 기름을 써야 하냐고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270도에 달하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같은 기름도 비교적 높은 온도까지 견딜 수 있어 고온 요리에 적합합니다. 또한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풍미를 더하는 데 사용되며 조리용보다는 마무리 단계에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리브 오일은 요리용이 아닙니다. 조리 마무리에 사용하는 생식용 건강기름입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오해, 얼마나 먹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양을 넘어서면 독이 됩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처럼 고열량 고지방 식품은 더 그렇습니다. 올리브 오일 한 스푼, 그러니까 약 13에서 15ml에는 120칼로리 이상의 열량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밥 반 공기 수준에 해당하는 칼로리입니다. 하루에 2스푼을 먹는다면 그 자체로 밥 한 공기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올리브 오일이 포만감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름이기 때문에 위를 금방 지나가고 식욕 억제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뿌리고도 다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무심코 섭취한 칼로리는 체지방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복부 내장지방, 간지방,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이는 곧 비만, 지방간, 고지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과잉 섭취는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과도한 지방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결국 당뇨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매일 복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식후 혈당이 잘 안 떨어진다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건강기능식품과의 중복 섭취 문제도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요즘은 오메가3, 비타민이, 코엔자임 Q10, 루테인 같은 지용성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영양제들도 기름 성분이나 기름에 녹아있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간에 부담이 더해지고 흡수 효율이 지나치게 높아져 부작용 가능성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오메가3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다량 섭취하면
혈관 확장 효과가 중첩되어 어지럼증, 저혈압,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항응고제나 고혈압약과 병용할 경우에는 출혈 위험이나 급격한 혈압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 영양상담실에 따르면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공복에 올리브 오일 2스푼 오메가3 루테인을 매일 같이 복용하던 60대 여성이 복통과 현기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상승했고 간헐적 어지럼증과 혈압 저하도 관찰되었죠. 정리하자면 올리브 오일도 건강 보조 식품의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용량, 올바른 타이밍, 그리고 복용 중인 다른 약물 영양제와의 상호작용까지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1스푼, 많아도 2스푼 이내입니다. 그 이상은 결코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 무리를 주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올리브 오일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4세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유튜브에서 아침 공복에 올리브 오일 1스푼이면 장이 깨끗해진다는 영상을 보고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2스푼씩 생으로 마셨습니다. 처음엔 변비가 좋아진 듯 했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명치 통증과 오른쪽 옆구리에 둔통이 시작됐고 검사 결과 담낭에 3cm 크기의 담석이 발견됐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지속적인 공복 기름 섭취가 담즙의 과다 분비를 유도했고 이게 담석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A씨는 응급처치를 받고 결국 담낭 제거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했던 습관이 오히려 수술로 이어진 셈입니다. 두 번째는 58세 여성 B씨입니다. 평소 건강식에 관심이 많았던 B씨는 샐러드를 주식처럼 먹었고 올리브 오일은 필수 드레싱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루 세 끼 모두 샐러드를 먹고 그 위에 넉넉하게 올리브 오일을 뿌렸습니다. 기름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피부와 혈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석 달 뒤 건강검진 결과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2배 이상 증가했고 복부 CT에선 내장 지방이 뚜렷하게 증가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살이 눈에 띄게 찐 것도 아니었고 식단은 건강해 보였기에 B씨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바로 과도한 올리브 오일 섭취와 포만감 부족으로 인한 간식 과잉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71세 여성 C씨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라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건강을 위해 오메가3 비타민이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모두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 저혈압 증세가 반복됐고 외출 중 현기증으로 길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상담한 결과 올리브 오일과 건강기능식품의 중복 효과로 혈압이 너무 낮아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약 복용 시간, 기름 섭취량 조절, 건강기능식품 재구성 등을 통해 증상은 점차 개선됐지만 스스로는 그동안 무작정 좋다는 것만 믿었다는 후회를 남겼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69세 남성 D씨입니다. 그는 1년 전부터 매 끼니마다 샐러드와 함께 올리브 오일을 섭취했고 특별히 병원에 갈 일도 없었기에 꽤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고 초음파 검사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D씨는 술도 전혀 마시지 않았고 지방 음식도 먹지 않았기에 충격이 컸습니다. 결국 문제는 기름 섭취량이었습니다. 좋은 기름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만든 함정이었습니다. 이들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분명 좋은 성분을 갖고 있지만 양과 방식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는 고열량 지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럼 대체 올리브 오일은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 걸까? 좋은 질문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결코 위험한 식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알고 적절히 활용하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이상적인 섭취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생으로 섭취하세요. 올리브 오일은 고온 조리에 부적합한 기름입니다.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뿌리거나 완성된 수프 위에 한 스푼 살짝 넣는 방식처럼 가열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익힌 음식에 소량 추가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볶거나 튀기거나 굽는 데 쓰는 건 피해야 합니다. 둘째, 하루 섭취량은 한 스푼, 최대 2스푼을 넘기지 마세요. 13에서 15ml, 즉 일반 수저로 한 큰술이면 충분합니다. 이보다 많이 먹는 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기름을 과잉 섭취하는 행위가 됩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것은 위장 상태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기름을 공복에 직접 마셔야 건강하다는 말은 맹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제품을 고를 땐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확인하세요. 올리브 오일은 등급에 따라 품질이 다릅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냉압착 방식으로 영양소 손실 없이 짜낸 최고 등급 기름입니다. 버진은 중간 품질이고 퓨어나 포마스 등은 정제 과정을 거친 낮은 등급입니다. 정제유는 항산화 성분이 거의 없고 발연점도 낮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병 포장을 꼭 확인하세요. 투명병이 아니라 갈색 유리병에 담겨 있고 외부에 박스 포장이 추가된 제품이 이상적입니다. 빛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산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라벨에 냉압착 콜드 프레스트, 비정 제어 리파인드 같은 표시가 있으면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관은 냉장 또는 서늘하고 어두운 장소에 하세요. 주방의 열기나 햇빛이 닿는 위치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냉장 보관 시 일부 오일이 뿌옇게 변할 수 있지만 이는 온도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품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용 전 실온에 5분 정도 두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여섯째, 개봉 후엔 가급적 2-3개월 이내에 소비하세요. 올리브 오일은 산화가 시작되면 항산화 성분이 줄고 해로운 지방산이 늘어납니다. 향이 이상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성분은 변질됩니다. 큰 용량을 오래 두고 쓰는 것보다는 작은 병을 자주 교체하는 방식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다른 지용성 영양제나 약과 함께 복용할 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오메가3, 비타민이, 지용성 항산화제, 고지혈증약, 혈압약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올리브 오일과의 병용 시 흡수율이 높아지는 대신 부작용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올리브 오일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핵심은 가열하지 말고 하루 한 스푼, 신선하게 보관하고 빠르게 소비하라입니다.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올리브 오일은 정말 강력한 건강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지용성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건강 기능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점은 적절한 용량과 조합일 때만 유효합니다. 무턱대고 함께 복용하면 오히려 간에 무리를 주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메가3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불포화 지방산 계열이며 항염 효과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하지만 지나친 복용은 혈액 점도를 떨어뜨리고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어지럼증, 저혈압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이, 코엔자임 Q10, 루테인처럼 지용성 항산화제를 함께 섭취할 경우 흡수는 높아지지만 간에서의 지방 대사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장기 복용 시 간 수치 상승, 복부 팽만감, 피로감 등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 칼슘 채널 차단제, AC, 억제제 올리브 오일의 혈관 확장 효과가 중복되면 저혈압 위험, 혈액순환제, 아스피린, 와파린 계열 항응고제 출혈 위험 상승,
간대사 효소를 거치는 약물들 흡수율 변화로 인해 약효 불균형 가능성.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섭취 시간 간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후에, 올리브 오일은 아침 식사와 함께 혹은 저녁 식사 때 하루 한 번만 일정하게 복용하는 식으로 타이밍을 분산하면 부담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올리브 오일을 영양제로 취급하지 말고 식재료로 인식하되 보조식품과 겹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장기 복용보다는 주기적 점검과 휴지기를 병행할 때 효과가 오래갑니다. 가능하다면 약사나 영양사 혹은 복약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조화롭게 섭취할 때 비로소 기능을 합니다. 그 조화의 중심에 올리브 오일을 두고 싶다면 반드시 오늘 들으신 정보를 바탕으로 섭취 방식, 양, 복용 시간 등을 세심하게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몸에 좋다고 믿었던 올리브 오일, 알고 보면 그 사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명확히 아셨을 겁니다. 자,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리브 오일은 반드시 생으로 섭취할 것. 조리에 사용하면 산화로 인해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루 권장량은 1스푼, 많아도 2스푼 이하 고열량이므로 과다 섭취 시 체지방 증가, 인슐린 저항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관은 어둡고 서늘한 곳. 개봉 후엔 2-3개월 이내 섭취 완료. 빛과 열, 산소에 민감한 기름입니다. 네 번째, 지용성 영양제, 약물과 병용 시 주의할 것. 흡수율 상승은 좋지만 간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특정 약과 상호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온 조리는 아보카도 오일, 포도씨유 등 발연점 높은 기름으로 대체 올리브 오일은 생식용에만 적합합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올리브 오일은 다시 건강한 식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트에서 올리브 오일을 고를 때, 식탁 위에 올릴 때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는 안목이 생기셨을 거라 믿습니다. 건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 꾸준한 실천, 그리고 사소한 습관의 전환이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습관에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매주 일상 속 식품, 영양, 생활 습관에 숨어있는 진짜 건강 정보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어디에서도 쉽게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 객관적인 정보, 검증된 자료로 전달해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기 쉬운 건강의 진실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